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끈질긴 복수극, 바로 사마천의 사기 속 월왕구천 세가를 다뤄보려 합니다. 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펼쳐진 두 남자의 장대한 라이벌 관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권력과 야망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주나라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춘추시대 말기입니다. 당시 중원 사람들에게는 변방 오랑캐 취급을 받던 장강 유역의 두 신흥 강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나라와 월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왕, 부차와 구천의 숙명적인 대립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집념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또 개인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먼저 제1부 변방의 왕국이었던 월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월나라의 역사를 아주 먼 신라시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월나라 왕실은 고대 하나라 소강 임금의 서자이자 치수의 신으로 불리는 우 임금의 후예라고 합니다. 사실 월나라는 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중원과는 전혀 다른 풍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우 임금의 핏줄이라는 주장은 중원 국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오나라는 지금의 장수성, 월나라는 저장성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오나라가 중원으로 진출하려면 배후에 있는 월나라를 반드시 제압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악연의 시작은 취리 전투였습니다. 월왕구천은 오나라의 왕 함려를 공격해 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죽음을 앞둔 함려는 아들 부차에게 반드시 월나라의 원수를 갚으라는 유언을 남기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든 부차는 칼을 갈았고 이를 안 구천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지만 부초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남은 병사는 고작 5,000명. 구천은 회계산으로 쫓겨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구천은 책사법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부차에게 항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은 오나라로 끌려가 마구간직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차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그의 대변을 맛보는 굴욕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동안 법녀는 뇌물로 오나라 재상 백비를 매수하는 등 치밀한 외교전을 펼쳤고 기적적으로 구천의 귀국을 성사시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구천, 그의 삶은 오직 복수 하나로 재편됩니다. 잠자리에 쓴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거나 누울 때마다 핥으며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그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며 부국 강병을 꾀했고 겉으로는 오나라의 미녀 서시와 막대한 보물을 바쳐 부차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나라에 쪄서 싹이 트지 않는 벽시를 보내 농사를 망치게 하는 치밀한 공작까지 펼쳤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왕 부차가 중원의 제후들과 회맹을 맺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구천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국 오나라는 무너졌고 부차는 목숨을 구걸했지만 거절당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부차는 저승에서 오자설을 볼 면목이 없으니 내 얼굴을 가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죠. 이로써 구천은 춘추시대 최후의 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구천이 세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복수심과 개인기에 의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 구천은 공신들을 숙청했고 유능한 인재들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월나라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골육상쟁과 암살이 반복되며 급격히 쇠락했고 결국 기원전 306년 초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위대한 집념이 나라를 세웠지만 그 집념의 독성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제2부에서는 사마천이 이 역사를 어떻게 직조했는지 사기라는 텍스트 속에 숨겨진 서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세가편을 오나라의 시조 태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백은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한 덕의 상징이었죠. 사마천은 가장 도덕적인 시작을 보여줌으로써 훗날 오나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함려의 찬탈과 부차의 오만은 건국의 미덕이 사라진 결과였고
월나라의 공격은 도덕성을 잃은 오나라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처럼 그려집니다. 또한 사마천은 열전을 통해 역사를 움직인 개인들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오나라의 오자서와 월나라의 법녀는 완벽한 대비를 이룹니다. 처절한 복수의 화신이자 직언을 하다 죽임당한 오자서, 그리고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공을 이룬 뒤 미련 없이 떠나 거상이 된 법녀. 사마천은 법녀를 통해 비극적인 정치 세계 밖에도 대안적인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3부, 이들의 치열한 싸움이 남긴 유명한 고사성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의 진짜 유래를 파헤쳐 봅니다. 먼저 와신상담입니다. 사실 사기에는 구천이 쓸개를 맛본 상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나무 위에서 잤다는 와신은 후대에 오왕부차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내용이 합쳐진 것입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두 라이벌의 복수심이 하나로 융합되어 탄생한 성어인 셈이죠. 다음은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토사구팽입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킨 직후 법녀가 친구이자 동료인 문종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력을 가진 신하는 군주에게 위협이 된다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꿰뚫어 본 것이죠. 안타깝게도 문종은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구천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외에도 구천이 잊지 못했던 굴욕을 뜻하는 회계지치, 그리고 법녀가 구천의 관상을 보고 목이 길고 입이 까마귀 같아 고난은 함께해도 즐거움은 나눌 수 없다고 평한 장경호해라는 말도 이 역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지막 제4부입니다. 사마천은 이 인물들과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태사공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물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왕구천은 인내의 화신인 동시에 잔인한 군주라는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견딘 정신력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승리 후 보여준 의심과 숙청은 그를 도덕적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길러진 잔혹함이 결국 자신의 왕조를 병들게 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책사들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법녀는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며 권력의 속성을 간파하고 떠났기에 천수를 누렸습니다. 반면 문종은 자신의 공로를 믿었던 이상주의자였기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사마천은 이 둘을 통해 성공한 신하가 가야 할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오왕부차의 패배는 전형적인 휴브리스, 즉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쓴소리를 하는 충신 오자서를 죽이고 달콤한 말을 하는 간신 백비를 믿었습니다. 부차의 몰락은 구천이 강해서라기보다 스스로 귀를 막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탓이 큽니다. 사마천은 태사공화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정리합니다. 하늘은 구천의 노력에 응답해 승리를 주었지만 그의 잔인함에는 쇠락이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한무제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사마천 자신의 고뇌가 투영된 평가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월쟁패는 권력의 무상함과 복수의 끝없는 순환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구천의 집념, 부차의 오만, 법녀의 처세.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박과 탁기가 준비한 사마천의 월왕구천세가 분석 어떠셨나요?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